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 오후 5시 36분입니다. 전에도 몇 번 질문이 나온 게 있었는데, 네,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정리도 할 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 전에 뭔가 이제 기사가 하나 떴죠. 백악관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CC 뺄 쓰지 마라 이랬어요. 야, 이거 어쩌란 얘기야.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단 뭐 대책은 대책인데, 뭐 대책이 있으니까 이거 쓰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유겠죠. 이유. 도대체 왜 쓰지 말라는 거냐. 뭐 C 언어가 만들어진 거는 뭐 이제 1970년대로 가잖아요. 예, 70년대로 가고 C++ 나온 지도 뭐 이제 몇십 년 됐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좋든 싫든 얘네들이 이제 구형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잘 현역으로 잘 사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구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뭐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그 대응과 관련돼서, 즉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언어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무료 강의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무료 강의가 꽤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인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기사 살펴봅니다. 아마 3일 전일 거예요. 오늘이 이제 3일절인데, 3일 전, 3, 4일 전에 하여튼 뭐 미국에서 이제 그 뭐 백악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버퍼 오버플로우 및 기타 메모리 액세스 취약성을 유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결론은 뭐냐? C++ 쓰지 마입니다. 네. 심지어 전문가들이 아주 매우 시의적절해 라고 이제 권고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C++ 이제 사라지나요? 사라집니까? 뭐 이제 이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이게 꽤 많은데, 제 대답은 놉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대체되겠죠. 점진적으로 이게 대체될 거예요. 과거에 이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때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볼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RM 코볼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이거 공부할 때 즈음이 그때 이제 C 언어가 막 이제 세상에 고개를 들던 즈음이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C 언어를 공부하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얘를 갖다 버렸거든요. 젠장 피곤하네 저거 이러면서, 나는 이제 C를 열심히 하겠어 이렇게 됐었거든요. 실제로 그냥 다 넘어갔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얘도, 즉 C++도 이제 이게 이건 구형이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새로운 뭔가로 넘어가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유를 좀 보면은, 일단 지금 처음에 이제 먼저 이야기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메모리에 안전한 프로그래밍 언어 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모리 세이프 랭귀지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이제 흔한 오류는 뭐냐면 버퍼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같은 말인데 범위를 벗어난,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벗어난 메모리 IO, 그것이 이제 발생하는 게 보통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기느냐, 이것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크리티컬 등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게 이제 최고봉이에요.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이라는, 그러니까 해커가 어떤 소프트웨어 결함을 이용해 가지고 해커가 자신이 원하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버리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주 심각한 보안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크리티컬 등급으로 분리되면서 빨리 패치해라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오류를 일으키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래서 뭐가 있냐? 네, C++이 그러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C하고 C++가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 누수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그나마 이건 좀 낫지. 작동되다가 이제 뻗어버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건 안정성의 문제인데,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슈 자체가 근본적으로 언어 수준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바를 사용하시는 이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C# 같은 언어를 이제 기존의 어떤 C++나 이런 거 대신에 C샵으로 넘어가는 이제 MES 관련된 쪽도 이제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보안 사고가 다 보안 취약점 때문에 벌어지는 건 아닌데 대략 비율을 따져 보니까 70%가 이런 거더라. 그러니까 보안 이슈가 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게 C++만 안 써도 안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야, 이 참 내 안타깝지만 이렇게 됐다. 예, 그렇단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은 C++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 맞다. 이제는 그럴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방에 뭐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데 하루아침에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이거 불가능해요. 근데 아주 천천히 이제 넘어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끄집어낸 얘기가 러스트죠. 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러스트가 이제 대안으로서 급부상을 했는데 사실 이런 식의 얘기는 작년에 꽤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 작년 GDNet 기사인데 2020,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이건 재작년이네요. 심지어. 네, 22년도 기사인데 이때 벌써 이런 거 나왔거든요.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이거 대신 C++ 대신 러스트 쓰고 고 쓰고 C샵 써라. 특히 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죠. 이제 C샵도 이제 얘가 이제 사실은 그 자바라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MS가 이제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대중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바만큼. 그러니까 자바하고 C샵하고 대중화의 정도를 얘기하면은 예, 우리나라라는 어떤 환경에 특수화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 C샵보다는 자바 개발자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성능 이슈 때문에 이제 고 같은 언어가 뭐 활용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거 써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뭐 NSA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전환해라. 그러니까 원격 코드 실행, 사이버 공격 방지, 메모리 취약점 개선 이제 이 얘기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2022년에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즈음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죠. 거기에 이제 애저 분야 CTO 중에 이제 누가 있냐? 마크 러시노비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MS에 들어가실 때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었어요. 시스 인터널스라고 요거 때문에 유명해졌거든요. 예, 그게 옛날 진짜 옛날인데 그래갖고 이분한테 제가 메일 한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되게 희한하게 뭐가 작동하길래 야 근데 그거 너가 말한 이런 기능은 커널 드라이버 레벨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왜 너 거는 실행 파일밖에 없어? 커널 드라이버를 설치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메일 한번 보냈더니 딱 한 줄 왔어 진짜. 아, 야, 런타임에 익스트랙트 한다. 리소스에서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설치까지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도 이제 다이나믹 로딩 해가지고 이제 작동한다. 야, 멋지다? 할 말이 없었어. 진짜 딱 한 줄 왔는데 그 말 듣고 충격. 아, 나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이제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 MS의 이제 애저 분들, CTO 분이 이제 이걸 주장을 하신 거죠. C++ 이제 그만해야 한다. 예? 그동안 쌓여온 거에 대한 이슈도 많고 이거를 유지보수하고 뒤치다거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고 이제 신규로 뭔가 새로 해야 한다면 그러면 이제 C++ 살리지 말고 일단 러스트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최근에 이제 리눅스 커널 그러니까 OS 커널 부분을 C가 아닌 러스트로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C++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러스트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렇게 되긴 할 텐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기존 그 구형 시스템이 있잖아요. 구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레거시 시스템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들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겠어 사라져 이렇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 무슨 고려장 지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물건에다가 감정이입하고 뭐 소프트웨어한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잘 작동하고 있다 여전히 그러면은 그냥 걔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어떤 그 최대한 이제 뽑아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걔가 최대한 자기 역할을 다할 때까지 활용을 해야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이긴 하니까 리소스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분이 이제 마크 러시노비치고요. 네, 요건 이제 그 지금 이 기사를 발췌한 곳에서 참고 이제 같이 올려져 있던 기사입니다. 관련된 거는 영상 정보에 링크를 다 남겨놨으니까 그 출처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럼 이제 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게 제가 이제 이유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근데 아까 이제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C, C++라고요. 그 다음 자바라든지 이제 매니지드 코드 중에서 특히 이제 요 상위 요 놈들 두 놈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 단계에서 즉 코드 수준에서 이런 걸 조심하고 고려해서 개발해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가이드고 그게 이제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고 나왔다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로 바뀌었고 요게 지금 마지막 올해 기준 2024년 지금 3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얘가 2021년에 만들어진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보안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게 돼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이죠.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배포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가이드 정도 되면은 법적 구속력까지 있고 이런 건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좀 크게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저거는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문서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읽어보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 때문에 이러라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보안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시야가 넓어져요. 확실히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놈의 러스트는 그럼 언어적 특징이 도대체 뭐길래 C++를 이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칭송을 받느냐. 일단 얘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모질라 리서치에서 개발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표면에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다중 패러다임이 적용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게도 명령형, 함수형, 객체 지향형, 머시기형의 특징을 다수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스켈이나 얼랭이나 뭐 그러니까 해스켈 얼랭 뭐 이런 거에 어떤 특징이 뭐가 내장됐고요. 심지어 뭐 자바스크립트 말고 엑마스크립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된 것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게 설계 단계에서 이게 이제 대박인 게 뭐냐면 병렬 처리 부분. 그러니까 C 언어는 사실은 얘가 병렬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동시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언어 설계 수준에서 이게 이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재밌는 게 메모리 누수 방지까지 언어 수준에 포함되어 있고 성능 면에서는 C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C++ 수준까지는 확실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이제 거의 뭐 끝판대장쯤 할만하죠. 그러니까 자바 같은 언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C# 같은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은 가비지 컬렉팅이라는 걸 하죠. 근데 얘는 언어 설계 수준, 즉 문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법을 준수하면 가비지 컬렉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되면 대박이겠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꺼낼게요. 이제 러스트에 대한 얘기.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시면은 요런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은 이제 남정현 님이신데, 남정현 님께서 이제 러스트를 4년 동안 이제 써보셨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거든요. 이 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저 강추합니다. 강추. 꼭 좀 한번 읽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안타깝지만 딱 읽어보면 말이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예, 아무튼요. 어쨌든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스포일러를 조금 먼저 약간 스포를 좀 하자면은 막판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결론 10년 뒤에도 러스트로 밥벌이가 가능을 할까에 이분의 대답은 yes라고 하시는데 제 대답도 그렇습니다. yes다 못해
결과적으로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예, 제가 개발할 시간이 개발해온 시간보다 적거든요. 이제 제 남은 인생 동안 개발을 얼마나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 옛날에 제가 코볼 배우다가 딱 요거 아니네 하고 갖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지금이 그걸로 넘어가는 시점일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그렇다고 이제 하루아침에 러스트로 못 가요. 그러니까 러스트가 이제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는 시점은 언제 올 거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이게 러스트의 단점 때문에 하루아침에 러스트로 대체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존의 코볼에서 C 언어로 넘어갈 때는 이게 굉장히 괜찮았던 게 뭐냐면 문법이 뭐 전혀 다르다고 하지만 타자 쳐야 될 타이핑의 규모가 줄어들고 간결해졌고 좋아졌고 성능도 좋아졌거든요. 코볼에서 C 언어로 넘어갈 때는. 이땐 그랬는데 C 언어에서 러스트로 가는 거는 진짜 이건 진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게 돼요. 어찌됐건 그거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그 러스트가 어디에서 대박이냐, 대규모 백엔드에서. 네, 이에 두 개만 돼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거다 해서 대규모 서비스로 높은 워크로드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IO까지 잡고 막 이래.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되고 이래야 돼. 그럼 백엔드로서는 뭐 이건 끝판대장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거를 웹 서비스의 백엔드를 러스트로 대체할 수 있을까? 정답은 또 그것도 예스야. 러스트 기반의 백엔드 웹 서비스 개발 프레임워크도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해서 이제 좋든 싫든 스프링 써야 되는 구조인데, 러스트 환경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일단 없어. 그러니까 당장 전환되기가 우리나라는 되게 힘들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네카라 쿠베든 이런 데서 러스트를 도입했다가 대박을 쳤다. 그럼 그때 가서 러스트 하겠다고 난리가 나겠지 뭐. 아무튼 결론은 이제 고성능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러스트 공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고민하는 부분, 이게 C 언어에서 러스트로 넘어가면 그냥 가면 되지 뭐가 고민이냐고요? 왜냐면 이런 고성능을 내는 건 좋은데 이것도 잘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공부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어쨌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이제 강의를 찾게 되잖아요. 네, 강의가 있어요. 심지어 무료야, 무료 강좌고, 이거 유튜브에 있고 2년 전에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아마 러스트 관련돼 가지고 자료 찾아보신 분들은 이 강의를 알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충격적이라고 하냐? 강사님이 이제 그 외국인이세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젠장, 나 영어 못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영어로 수업을 듣나요? 제가 왜 충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제목에 보면은 인코리언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보이세요? 주성문 쓰는 거 책으로 쓰는 타입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에 굉장히 오래 사셨나봐요. 굉장히 잘하세요. 예, 굉장히. 그래서 그 굉장히 독특한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설픈 한국어가 아니라 정말 한국어를 잘하는 백인이 네, 한국말로 러스트를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네. 그리고 강의 분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180 몇 강까지 있어요. 진짜 러스트로 아예 끝장을 보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네, 아무튼 강의는 그렇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강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C++ 개발자 관점에서 언제 러스트를 배워야 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C++ 개발 오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바로 러스트를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요 강의 소개해드렸는데 이 강사님은 아예 처음부터 러스트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프로그래밍을.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그래도 되는 거냐? 예,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게 그 러스트의 어떤 단점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높은 진입 장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높냐? 일단 제가 보기에 러스트를 다루시려면 포인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수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C 개발자들이 이제 딴 데 가서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멘붕이거든요. 아니 포인터가 없는데 개발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럴 정도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모던 C++ 정도의 문법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템플릿 베이스드로 이제 지네릭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상태가 일단 전제로 깔려가 줘야 되고, 뭐 이제 뭐 그 어떤 그 OOP를 하다 보면 맨날 또 딸려 나오는 게 이제 ADT 개념이 있고, 뭐 이제 추상성을 높이는 어떻게 해서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들 잔뜩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러스트는 왜 그런 특성을 갖게 됐는지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꼭 그런 거는 뭐 이렇게는 말하고 싶어요. 그 이유를 꼭 알아야만 문법을 공부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몰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외워버려도 되죠. 다만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언어에 대한 어떤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러스트가 이제 가비지 컬렉팅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도록 문법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면은 뭐가 개입하냐면은 컴파일러 이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컴파일러 이론과 관련돼서 대단한 건 아니어도 항상 컴파일러에서 어떤 최적화를 해서 언어로 기계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최적화 과정에서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냐면 어떤 식별자를 찾아서 걔와 관련된 의존성을 분석하게 돼 있어요. 그걸 따져가지고 가비지 컬렉터도 작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뭔가 어떤 뭐 클래스가 있어. 어떤 인스턴스가 그 참조자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new 연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객체 인스턴스를 하나 선언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자바 코드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참조자겠죠,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참조자가 있는 거고, 그 참조자가 어떤 실체가 있는 인스턴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참조자가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블록 스코프를 벗어나서 참조자가 사라졌어. 그럼 이 인스턴스를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걸 지울 때 가비지 컬렉터가 이런 부분을 지울 때 이 의존성을 따지고 이 참조 및 이 참조하고 연결된 거기에 의존성이 존재하는 구문이나 또 다른 참조가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얘를 지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 찾아지다 보면은 뭐 영제 제너레이션에서 뭐 올드 제너레이션 갔다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딴 얘기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컴파일러 이론에서 보면 다 나오는 최적화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언어에 녹아 있어요, 문법에. 그리고 얘는 이제 병렬 처리에 아주 최적화돼 있다.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예 고려가 안 돼 있는데, 얘는 아예 문법에서 돼 있다. 그래서 비동기 입출력과 관련돼 가지고 뭐 동기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러스트에서 가장 장점으로 내세우는 이슈가 하나예요. 제로 코스트. 그러니까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비동기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제로 코스트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CC++ 쪽에서 이제 게임 쪽 관련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배워요. 락프리라고 하거든요. 락프리요. 요거가 이제 어떤 그 예를 들면 q 같은 선형 자료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꺼내고 누군가 집어넣어. 근데 그게 스레드가 이제 아예 분리돼 있다면 T1 여기서는 이제 T2라고 쳐봐.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나 넣고 하나 빼고 할 때 동기화를 시켜야 돼요. 어떤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만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동기화 오브젝트를 걸거든요. 근데 그것에 따르는 비용이 드는데 그걸 없앨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락프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제로 코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네. 훌륭하지 않습니까? 좋은 성능이 문법적으로 나와준대요. 어머나 대박이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독특한데 어찌됐건 요런 게 이제 장점으로 작용되니까 이게 이제 대규모 나오고 이제 고성능 나오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어마어마한 장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면은 러스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다. 그러니까 언제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컴파일러 최적화 관련된 그러니까 C++에 관한 한 이 정도의 이론과 뭐 비동기 입출력에 대한 시스템 프로그래밍 개념까지 가진 상태에서 러스트를 공부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덮어놓고 just do it 해가지고 러스트를 공부해. 그래서 러스트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설명이 나올 거고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군 이러면서 그때그때 시스템 이론이든 CS 이론 찾아보셔도 되겠죠. 그렇게 역으로 하셔도 되는데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바보된 느낌 들면서 이걸 내가 외우듯이 막 해야 되니까 그냥 하려니까 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이 좀 빈정상하죠. 예. 그러니까 바보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언어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글쎄요 이제 람다 같은 문법이 좀 모던 C++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잡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특징이라든가 이런 게 자바스크립트에는 이제 기본적이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뭐 온갖 걸 객체화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름이 없는 객체 만들어 가지고 뭐 또 그게 콜백되게 만드는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꼭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건 아닌데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게 여기 러스트에도 들어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제 의견을 내려드리면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러스트는 분명히 진정한 대체 언어가 돼줄 겁니다. 그러니까 C++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러스트를 결국 하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러스트 가지고 뭘 개발할 수 있냐면 웹 개발이 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백엔드 개발도 가능하지만 이게 프론트 개발도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웹 어셈블리라고 있어요. 이게 웹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웹 프론트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V8 엔진 위에서 작동을 하네 뭐 어쩌네 다 좋은데 이 엔진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엔진이라는 가상 머신 필요 없이 네이티브를 그대로 뭔가 활용할 수 있으면 성능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나온 기술이 웹 어셈블리인데 이거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엔드도 돼. 그러니까 고성능 되고 백엔드 되고 뭐 이런저런 거 다 돼. 진짜 온갖 데 다 돼. 그러니까 지금 인베디드 쪽만 좀 뭔가 없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걸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그냥 프로그래밍 그 어떤 패러다임에 이제 좋다는 거 다 때려 넣어놨어요. 그 짬뽕. 그래서 이런 강력한 문법이 이제 이게 특징인데 이 강력한 문법이 야기하는 결론이 뭐냐? 높은 수준의 코드 품질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발자에게는 총 3가지 시점이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컴파일 타임이라고 그래요. 컴파일 타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나면 빌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누군가 갖다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런타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컴파일 타임이나 빌드 타임이나 여기까지는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뭔가 여기에 손을 댈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일단 런으로 나갔다. 그럼 이거는 배포 후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쓰는 유저들이 보고 판단해 가지고 문제를 리포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에러가 난다 이거야. 런타임에 나. 이걸 대응하기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빌드 타임에나 그나마 낫지. 개발하는 이제 개발실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제일 좋은 거, 가장 저렴한 에러 뭐예요? 컴파일 타임 오류.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예민하게 굴고 문제를 많이 말을 해줄수록 어때요? 컴파일 수준, 즉 언어의 문법이라는 수준만 만족시켰을 때 런타임 오류가 획기적으로 감소한다면 좋은 언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러스트를 공부할 때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해 하고 이런 게 잘하는 거야 라고 가이드라인대로 해주고 따라만 주죠. 막 욕을 막 하면서 젠장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면서 이대로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코드 품질이 어지간히 나와주면서 보안성도 보장되고 성능도 나와. 이러면은 예,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장점인데 거꾸로 단점,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소위 이른바 빅테크라고 말하는 회사들에서 이 빅테크라는 회사들에서 너도 나도 또 러스트를 채택하고 이걸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게 쭈안 하고 나타나. 그러면 이제 그 후로부터 몇 개월 후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그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겠죠. 구글하고 MS가 러스트를 쓴다. 그래서 뭐가 새로운 게 나왔고 뭐 이렇게 간다. 전 세계적으로 웹 개발하는데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러스트 베이스에 뭘 쓴다. 이래 버려봐. 그럼 너도 나도 러스트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남은 기간이 개발자로서 살아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저에게는 좀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좋든 싫든 여러분은 러스트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이거 잘해봤자 취업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애매하다. 일단 러스트 개발자를 자체를 찾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취업이 힘들다. 근데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 자바 해. 그래서 스프링도 해. 뭐 블라블라 했는데 제가 면접 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지. 뭐 기타 등등 뭐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할 때 하든지. 러스트 참 좋아합니다. 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뭘 좀 해봤어요. 이런 말 하면. 일단 러스트를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러스트 갖고 뭐 해봤어요. 아마 그걸로 이제 대화를 꽤 오래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설프게 잘못 얘기 꺼냈다가는 미천 드러나기 딱 좋은데 예, 반대로 이제 좀 잘하는 걸 어필할 자신 있으면 저는 자바도 하고 러스트도 해요. 그게 어떤 굉장한 차별화의 무엇으로 작용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2024년 기준 러스트는 아직 이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년 후 혹은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공부해 두시는 게 좋겠는데 여기다 대고 또 AI 드립 이런 거 환영하지 않습니다. AGI가 곧 나와서 어떡하요? 뭐 지금 뭐 젠슨왕이 뭐 개발자 하지 말라는 둥 생명공학 하라는 둥 그딴 얘기 하는데요. 뭐 네, 그건 그 아저씨 생각이고요. 예, 그 아저씨도 한국 와봤자 그 특급 개발자 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급 개발자입니다. 네가 한국을 알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국에 오면 뭐 잡스나 젠슨왕이나 특급 개발자인데 뭐 어쩌라고요. 그리고 이제 러스트 기반의 표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나올지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별 걱정 다 하시면 답 안 나옵니다. 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러스트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제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